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황당한 진실 게임이 벌어졌습니다. 당이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자며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. 그 자리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지도부와 윤 위원장에게 왜 불참했냐라고 각각 물어봤는데 윤 위원장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는 연락했는데 윤 위원장이 안 왔다라고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혁신이 안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. 예. 저를 부를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. 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서 부르시면 당연히 기꺼이 가서 설명드린다라고 얘기했고, 예. 그래서 부른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. 윤희숙 위원장 정확하게 안 오신 이유가 뭔지 연락은 취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.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본인은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서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연락을 취하셨던 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. 안 왔다. 불렀는데 자기가 안 온 것이다. 아니다. 연락받지 못했다. 연락했는데 안 왔다. 대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까? 정원희 대변인님? 글쎄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. 네. 저게 그래서 뭐가 진실이냐. 근데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양측이 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할 동인이 적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겠죠. 그렇게 본다면 윤희숙 위원장은 아마 혁신안을 자기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 가서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하고자 하는 계기는 동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본다면 윤희숙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자리가 의총이 열리니까 와서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윤희숙 위원장도 굳이 저 안 가도 됩니까? 저 가고 싶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로 불편한 자리를 좀 피하려고 이심전심으로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것은 아닌가, 전 그렇게 봤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야,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국민들께 보여줄 모습인가? 저렇게 하는 게 맞냐?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저런 걸로 둘이 지금 진실 게임, 두 진영이 진실 게임 하고 있는 것이냐? 비판의 목소리 보기 싫다라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. 어찌됐든 저런 일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다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. 그때는 윤희숙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혁신안도 결론내지 못했다고 해요. 이경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네, 혁신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이제 혁신안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혁신이라기보다는 좀 후퇴하는 모습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막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선거가 임박했고 이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제 혁신안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력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목전에 있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혁신안도 표류가 되고 결국 이런 모습들은 이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그때 냈었던 표류안이 결국 이제 표류가 됐던 것처럼 아마 똑같은 수순으로 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, 좀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 걸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나 둘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. 어제는 국민의힘 재선 장동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. 오늘은 또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. 장동혁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장동혁 의원도 윤희숙 의원이 지목한 지금 인사혁신 대상의 4명 중에 1명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될까요? 정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장동혁 의원의 어제 출마 선언문을 잘 봤는데 네.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인적 쇄신? 그러니까 내부 총질로 인해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연출한 사람들에 대한 쇄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. 네.
근데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 장동혁 의원이 제기했다고 봅니다. 우리 당이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.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은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.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자로서 나선 것이고 네. 다른 반대에 있는 입장을 가진 주자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구도가 그렇습니다.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장동혁 후보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는 후보들은 탄핵 불가피했다,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 전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총의를 가진 당 대표가 나와야 아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혁신안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주진우, 김문수, 장동혁, 조경태, 안철수, 한동훈. 지금 주진우 오늘 발표하고요. 장동혁 어제 발표했습니다. 조경태, 안철수 이미 그 전에 발표했고 한동훈 아직 발표 안 했고 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뭐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. 자, 근데 김문수, 한동훈 두 사람이 나오면 예전에 전당대회가 아니라 대선 후보 선출하는 과정과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그 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도 그 내년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일찍 나와서 일찍 본인이 소진되는 것을 오히려 꺼려할 텐데 김문수 전 후보가 후보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. 어허. 왜냐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.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림자, 전광훈 그림자로 들어간다는 의미고 극우 정당화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? 지금 보수가 극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 합리 보수로 가고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전 후보가 후보로 나오면 결국은 극우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당,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이 될 거예요. 물론 영남 자민련은 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영남에서는 그래도 다수가 어쨌든 그 반 이상이 찍으면 되는 거니까 다수가 찍을 테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분이 다 안 나오시면 좋겠지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극우 정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.